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저것도 풀겠다 선심성 약속을 퍼부어 댑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 없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려면 나라 곳간 다 거덜납니다. 법 개정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뿐입니까?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버렸습니다. 오늘 출국하려고 했는데 연기했다죠.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검증을 하기는 한 겁니까? 그리고 왜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합니까? 그 속셈 누가 모릅니까?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오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생방송 배공개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이채양명주, 기억하자 이채양명주, 이 운동이 지금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채양명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채양명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기억의 힘을 보여줍시다.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시다. 우리가 어리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훗날 깨어있는 정어리언들이 벌였던 이 이채양명주 운동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역사에 남았다고 그렇게 후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그 정어리였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채양명주 운동 널리 펼쳐나갑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리멤버 디퓨저, 기억하자 이채양명주, 정말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 책상에, 거실에, 눈에 띄는 곳에 항상 이 디퓨저 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합시다. 어제 조형래님께서 카페 회원들 가운데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 100개를 선정을 해서 뜻을 같이 하는 100개를 사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경향TV 구교형 기자에게 10개를 전달했고, 오늘 이제 2부에 지금 양평고속도로 의혹 파헤치는데 온 몸을 바치고 있는 안진걸 소장 나오는데요. 안진걸 소장을 통해서도 전달하면서 이채양명주 운동 널리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1번지는 이채양명주 종합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지금 다룰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잊지 않는 심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용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채양명주 운동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의혹의 핵심 당사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아니 출국 금지해야 될 사람을 대사로 보낸다고 1등석 태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MBC가 특종으로 보도한 거예요.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사람을 대사로 내보낸다고요? 검증은 안 합니까? 검증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하지 않나요?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다 걸르는데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알면서도 만약에 내보내려고 했다? 이게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나라가 이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공수처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 내보내려고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하루 만에 무혐의 처리되고 출국금지 풀어줄 수 있습니까? 곤란했던가 봐요. 방금 전에 속보가 떴어요. 출국 연기했다고. 이미 호주에 아그레만까지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부임해서 일하면 그냥 되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놨는데 출국금지 딱 드러난 거고. 이게 말이 되냐.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선거 또 악재되겠네. 일단 가지 마. 나라가 장난입니까? 나라 운영이? 나 정말 성질나서 방송을 못 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제가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녹취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가 질문했는데 아마 그거 듣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우선 이종섭 전 장관 지금 출국금지 해제된 상태인지 여쭙습니다.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임명 발표 전에 이의 신청을 냈던 걸로는 나오던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출국금지 상태이신 건 인지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법무부에서. 이의 신청 도로고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또 뭐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은 해제된 상태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아직 그런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결론이나 이런 내용은 언론에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오늘 출국이다 보니까 혹시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냐 문제는 없냐 이런 지적이 좀 많다 보니까요. 저는 그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출국이신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겁니다. 예. 그럼 심의위는 이미 개최하셨던 걸로 보면 되는 건지? 우리 그런 거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지금 사실 수사 대상자다 보니까 출국하는 게 문제가 없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출국 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판단해서 한 거고 또 당사자가 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들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예. 과거에 수사 대상자분이 출국금지 해제 신청하셔가지고 해제됐던 받아들여졌던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하신 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제 지금 한 걸로? 직권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을 택하신 건 아닌지 해서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대로 할 겁니다. 예. 네네. 그럼 저희 마지막 권도영 씨 대해서 예. 어제 지금 한국으로 올 거란 보도가 나다. 아침에 좀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아침에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장윤매 변호사님. 네. 일단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거는 이해의 문제를 떠나서요.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겁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요. 출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거든요. 출입국 관리법 4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박성재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실무에서 수사기관에서 출입국 금지 조치를 실제로는 하고 하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변명이 되지 않죠. 그리고요. 오히려 검증이 부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이 정부가 잘 알아서 사실 해외로 사실상 이건 피신시키는 거 아닌가? 도피시키는 거 아닌가? 적극적인 수사방해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요. 이건 징역이 나왔어요. 실형이 나왔습니다. 1년인가 나왔고 굉장히 안 좋다고 법원이 본 거예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했거든요. 막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동일한 잣대로라면요. 문제가 있으면 배제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하는 거 맞죠. 감찰하고요. 감찰은 중지시켰고요. 영전시켰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최상병 외압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계속 단독을 하더라고요. 이 단독의 내용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대통령이 인지하고 지시를 내렸을 걸로 보이는 그런 근거들입니다. 거기에 제일 정점에 있는 게 이종석 국방부 당시 장관이었죠. 지금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이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로 발령을 낸다? 대단히 적극적인 정치행위라고 판단되는 거죠. 정치행위. 이건 지시죠. 행위라고 하기에는 아니 윤경호 소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 그 당사자를 대사로 임명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낸다.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이제 법치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법을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하는 거다. 저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바로 내보내려고 하는 이걸 보고 사면권 남용했던 거와 똑같다. 김태우라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서 강서구청장에 출마까지 시키는 바로 그런 작태의 똑같은 연장인 거예요. 그에 앞서서 취임하자마자 첫 사면권 행사할 때 본인이 데리고 있던 휘하의 검사들 형 확정된 지 사흘 만에 전부 면죄부 주는 사면권 남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악질적인 게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공수처를 이건 무력화 내지는 형해화시키는 조치다. 왜?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주체가 공수처잖아요. 검찰, 공수처, 뭐 경찰 등등 하여튼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잘 설명하셨듯이 법무장관이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대통령실에서 뭐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 이 얘기 자체도 그럼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실제로 무력화하려고 지금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는 건가. 실제 공수처장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몇 달째 임명 안 하고 있죠. 차장도 지금 비어 있죠. 그 밑에 있는 일개 부장검사가 대행 지금 역할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공수처 하나가 뭐 무력화됐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농단을 하는 이 더군다나 검사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밑에 있는 참모들이 뻔히 알면서 바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제 중언부언입니다만 법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 둘입니까? 법무부 그렇죠. 지금 대통령 저렇게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주의 한마디 주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도대체 국가기관 맞습니까? 공수처 출국 금지했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불러서 조사해요.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입장이 뭐.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어제 회의에서 풀어줬다. 그 감당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의 신청했고 법무부도 나중에 이게 의의 신청 받아들여가지고 만약에 풀어주고 그러면은 감당 안 되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보내면은 곤란하다 그런 판단을 했겠죠.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오늘 갑자기 출국하기로 했다가 연기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지금 그 국가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걸 지금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국가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국가 공조직이 무너지고 사적인 라인이 국정을 농당했다. 이게 탄핵의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국가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좀 움직이려고 그래요. 막 주물럭거려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외교부도 사전에 우리는 몰랐다. 출국 금지 조치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동아일보가 너무 잘 보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종섭 전 장관이 나가면요. 일반 외교관이 나가가지고 대사를 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특임 공관장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특임 공관장 형태로 나갈 때는 별도로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은 그 특임 공관장의 경우에는 임명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에 나서야 하고요. 외교부의 자격심사 대상에서는 다만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누가 관리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잖아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그러면 최소한 아주 아무리 뭐 이미 장관을 거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검증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나왔을 거고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도 외교부에 다 통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제가 7일이에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법무부의 출입금지 관련해서 이의 신청 낸 게 5일이래요. 5일. 이미 자기가 출국금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고 있었다는 있는 거죠. 그러면 출국금지 자기도 아는 사실인데 법무부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겠어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냥 임명해. 그럼 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그레만까지 받았다고 하면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다 호주 쪽에 연락까지 다 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원래 윤경호 소장님 대체로 대사 임명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아그레망을 밟는 거 아닙니까? 통상 나라별로 아그레망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특별히 아그레망을 짧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EU 같은 데는 아그레망이 없어요. 거기는 뭐 연합체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마다 상당 기간 소요되긴 합니다. 그래서 대사 내정, 임명 이걸 국내에 발표할 때 그 아그레망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를 감안해서 되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외교부의 커리어 디플로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 외교관들의 경우는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서 묶어서 여럿을 함께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은 이종섭 호주 대사와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대사였을 거예요. 군 출신의 또 한 인사를 둘이 같이 묶어서 발표했단 말이죠. 뭐 K 방산 운운하는 명분을 갖다 붙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종섭이라는 전직 국방장관 하나 내보내기 위해서 한 인사라는 거 뻔히 보이죠. 그러면 아마 호주에 따로 아그레망을 짧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국을 할 정도로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는 거는 아그레망을 짧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호주가 그걸 받아들여 줬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처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대통령 윤석열 사단에 맞춘 공처장 임명하려고 계속 시간 끌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비토가 이루어져가지고 공수처장 최종 추천이 이제 겨우 2명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도 윤 대통령 윤석열 사단이 끼어 있어요. 근데 아직 공수처장 임명도 안 됐어요. 아무리 대행의 체제를 갖춘다 있다로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제 해외에 나가니까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4시간 불러서 조사했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 검찰이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 이런데 좀 범법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호주 대사 나간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공수처가 불러가지고 4시간 달랑 조사합니까? 4시간 조사하는 게 그게 조사입니까?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가가지고 조사받아도 4시간은 걸리겠구만. 더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1월에 지금 더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방부 유재원 법무부 관리관하고 해병대 김기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압수물 분석도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조사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밑에 있는 사람들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바로 공수처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방금 SHR님은 부두득 이채 양명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박미경님, 윤석열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님, 천불나서 못 살겠다. 총선은 독립군 예약 판승. 범죄 조력자들 아니면 공범들을 승진시키고 이젠 해외 도피로 본인 범죄를 조작 은닉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수형님 TV께서 주도하셔가지고 분노 릴레이 시작하고 계시는데 예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좀 분노가 풀릴 수 있다면 함께 갑시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 확실한 증거이자 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없으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거든요. 4시간 수사가 어떤 의미냐면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서 4시간이란 건 진짜 간단한 사건. 법률적 쟁점이 없이 사실상 인정하거나 그런 단발성, 일회성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정도 시간 소요됩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면죄부? 출국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형식을 갖추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수처를 출입하는 기자 그리고 공수처 대변인 브리핑을 들었던 기자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공수처에서 우리 조사했으니까 우리 선에서 출국 금지를 좀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냥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법치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반법치예요. 지금 4시간 수사했다는 거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압수물 분석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첩첩산중일 겁니다. 정확하게 수사한다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내부 비위 사실을 폭로한 사람을 재판대 세우고 그것을 문제하고 영장까지 청구하고 하면서요. 실제로 증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 인물을 그것도 호주 대사로 보낸다. 이건 호주에 대한 예의인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몸통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범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관련자들이에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말 진급했어요. 그 진급은 누가 시킵니까? 대통령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연루된 사람을 대통령이 진급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연수 떠났어요. 해외로 나갔어요. 이 사람도. 이미 해외로 내보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역시 나중에 가서 지금 수사 안 받아도 제가 볼 때 다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유죄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로 단속 공천 그냥 해줬어요. 이게 바로 방탄 아닙니까? 방탄하라고 씌워준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했던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해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 못하게 다 털어맞겠다. 그냥 입 닫게 만들겠다. 이거 해주는 거, 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달리 왜 이것만큼은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다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이 돼서 기소로 갈 거냐, 갈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몰상식한 일을 해도 야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래도 야 그거 법적으로 문제 안 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뇌피셜인데 맨 처음에 약간 그 본인 성격에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라는 치밀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평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부터 그랬잖아요. 근대 국가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라온 거 보고를 받아보니까 뭐 사단장 저기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가지고 사단장 책임지면 대한민국 사단장 할 놈이 누가 있겠어. 뭐 이렇게 이제 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성질에 야 그거 바꿔. 야 인마 이거 가지고 인마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 만에 결재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안이 된 거죠. 아 근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법으로 걸리게 생겼네. 아 이건 범죄 혐의가 되네. 이거 기소가 되게 생겼네. 이거는 못 참는 거죠. 자기가 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하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혼내가지고는 안 되고 뭘 미개해야죠.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제 뇌피셜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면요, 뭐 건너뛰고 가능했겠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실 주변의 이 체계상 시스템상 담당 비서관 임기훈 지금 국방대 총장으로 갔죠. 담당 비서관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대상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뭐 국회에서의 여러 의원들의 추궁 그다음에 답변 과정에서 정해져 있던 언론 브리핑을 느닷없이 취소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본인이 지시의 주체라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종섭도 빼돌리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이 피의자 수사 대상자의 출국 금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 마쿠 내부의 조력 등등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김학의라는 인간 아닙니까? 네. 검찰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애써 자기들 내부 팔이 안으로 긁듯이 김학의 그 뻔히 보이는 동영상에 그 추잡한 짓을 했던 인간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덮어주려다가 해외로 도망가려는 그런 자를 막았다는 이유로 지금 결국 뭐 민주당 공천 받았습니다만 이성윤 검사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 차규원 출입국관리본부장 등등 2심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 이규원 검사는 오늘 아침 어디 인터뷰해 보니까 현재 대구 고검 소속인데 제출한 사표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저래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수사 대상자 이거 피의자인 대상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국가 권력이 아예 그냥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려고 했다. 지금 이런 작태가 지금 국민의 여론 비판 질타 속에 항복을 한 셈이죠. 나라가 자기 거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나라가 자기 거라고 해도.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자가 도대체 검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이냐 아니냐 이제 다 나중에 드러나겠죠. 저는 고발 사주 이 의혹도 반드시 나중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과연 몸통이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핵심 당사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버려요. 이제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또 유죄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잘했는지 나중에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웅 무슨 검사죠? 손준 아니 그 한동훈 독직 폭행 사건 정진웅 예. 검사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정이고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사실 손준성 검사 감찰 중단하고 영전했을 때, 아유, 설마 한 번이면은, 아유,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데 두 번의 똑같은 풍경을 보면 확신이 드는 거죠. 아, 본인에게 미칠 리스크가 있으면 본인이 검사여서 너무 잘 알잖아요. 관련 수사를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다 감옥 보내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겠죠. 입막음조에 어떤 보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 자기가 무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로 해서 고발장을 대신 씁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썼다라는 게 법원 판단인 겁니다. 물론 항소심 계류 중에 있지만 그 사실관계가 번복될까요? 전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사 수순은 어디일까요? 당연하지만 피해자 윤석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수사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등으로 다 구속 기소되고 관련자들 처벌했죠. 그 법리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임기라서 소추권 중지됩니다. 소추권이 풀리는 시점에 수사 당연하지만 개시해야 됩니다. 이게 참 아까 민생 토론회 말씀도 하셨잖아요. 보수 신문들조차 어제 인천 가가지고 인천시청에서 뭐 하늘과 땅과 뭐 바다를 다 바꾸겠다, 뭐 천지창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공약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보수 신문이 오늘 보도를요 종합면에다가 한 꼭지로 이렇게 다 처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관권 선거라는 걸 너무 뻔히 아니까 이걸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관권 선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통령이 너무 심하게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다 그러면 경고를 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입을 꽉 닫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발언이 뭡니까?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 발언했다고 탄핵 소추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이런 사람한테 주고 나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그 내용부터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출국한다고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모른다고 하고 저게 말이 되나. 정말 이거는 너무한다. 이것부터 이제 다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방송 딱 들어와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 뭐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제가 오늘 갑자기 소리를 냈더니 목이 잠겨 버렸어요. 보스 형님 TV 중요한 얘기라고 슈퍼챗 실어서 글 보내주셨는데 열받는다고 이채양명주 마시지 마세요.
예, 이거 마시면 안 되지요. 또 방금 전에 이글스의 비상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열받는다고 이창명주 뿌리지 마세요. TV 김돈가스님, 상식을 초월한 윤정부의 무도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도한 정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잘못하는 정부가 많죠.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그렇죠. 근데 이건 뭐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도 완전 개무시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지금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보수 언론 얘기하셨는데 어제도 한 보수 언론 사설 제목이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 본부장인가? 예요. 아,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생 토론에 민생 토론을 합니까? 그리고요, 포맷이 똑같습니다. 준비 딱 시켜놓고 가가지고 혼자 막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뭐 해주겠다, 뭐 풀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다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 국감 거덜납니다. 그거 코로나 때 돈 뿌렸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거라도 있어야 산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때는 너네가 그렇게 뿌렸으니 우리는 이렇게 뿌리겠다 이겁니까? 저는 그 뿌리겠다고 하는 선심성 공약을 막 남발해 대는 것, 그것도 참 유치찬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국민이 우리를 찍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정말 불편한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선관위는 한 번쯤 나서서 주의라도 주고 좀 자제를 당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민생 토론회, 이거 맨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 업무 보고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지금 그것도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공약 남발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새 업무 보고 부처로부터 받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도대체 각 부처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윤석열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안보의 기묘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대구를 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린벨트 풀겠다, 군사보유 해제하겠다, 과감한 지원하겠다, 확 바꾸겠다. 윤경호 소장님, 저게 선거운동 아니면 뭡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치졸한 행정 편의주의 에 입각한 정책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새 업무 보고를 이걸로 대체하겠다. 업무 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저는 옛날부터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실제 내용도 바꿨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느냐? 올 한 해 A 부처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거 더하기 실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가능한 반영해서 하겠다. 뜻은 좋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돼 버렸죠. 뭐 거듭 뭐 지적이 됐습니다만 인천에서 한 게 18번째라고 했죠. 대통령은 17번 참석했어요. 기억나세요? 2월 21일에 한동훈과 쌈박질 할 때 그때 30분 전에 때문에. 참석 안 하고 걷어찼잖아요. 그건 뭐 약간 삐져나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굳이 다 나열을 할 거 없이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에 꾹꾹 지켜왔던 안전진단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발이 되지 않도록 어찌됐든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지역적인 이 차이를 좀 감안하더라도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거. 그 다음에 더 하나. 그린벨트 해제에 들어있는 군사 보호구역 푸는 거에 들어있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나중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가 또 훼손되지 않을까. 뭐 땅값이 오르고 뭐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되고 이런 거는 당장에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요. 제가 딱 하나만 이 윤 대통령이 하고 다니는 행동이 얼마나 노골적인 선거운동인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창원에서 열렸던 예. 원전 개발 관련, 원전 재가동 관련 흔히 말하는 토론회에서 산자부가 이제 주무부처니까요. 아마 어느 담당 사무관이 뭐 몸 바쳐서 일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산자부 장관이 경남의 아들을 이곳에 잘 보내서 몸을 바쳐 일하게 됐군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감정을 그냥 노골적으로 아까 뭐 대구를 뭐 바꿔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류의 정말 유치한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18번 했다는 것 중에 서울 수도권 영남 여기에 편중돼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선거운동에 가까운 오죽했으면 한국일보가 대통령이 여당 선대본부장이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겠습니까? 여당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건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200석 넘게 야권이 가져가면은 그 날짜로 모든 죄상들이 다 드러날까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7차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딱 3번 했고, 나머지는 다 지역을 돕니다. 근데 지역을 어디 도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경기도가 8번, 영남 4군데, 충청도 2군데, 호남하고 강원은 가지도 않아요. 이 지역들 보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만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거 풀겠다, 저거 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이거의 선거운동이 아니면 뭐가 선거운동입니까? 이게 그 민생 토론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토론 안 합니다. 그거 보시면요. 뭐 생중계로 연결도 하는 걸 보면요. 뭐 의견 청취를 현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그 일정이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름하면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인식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점검하고 그 점검의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예요. 지금 추계해봤더니 800에서 900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운 확보 방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입법사항이고 이 민주당과 협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물론 900조에는 민간 자본, 민간 투자 돈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600조 넘게. 대통령실의 이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10% 정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800조, 900조 중에 10%는 적은 돈입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결손이 60조였어요. 이거는요, 선심성을 넘어서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청년들한테 막 무상으로 장학금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숙사 확장하겠다,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입법 정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공수표입니다. 이런 걸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이 모를까요?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본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김수환 평론가님, 네. 이 선관위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전에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지방을 다닌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녔을 때
그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전에 지방만 내려가면은 국민의힘 그 계열 정당에서 이거 선거운동이라고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야당의 항의도 쏟아지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고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무슨 자녀 취업 비리니 뭐니 이래가지고 중앙선관위를 발칵 다 뒤집어놨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영장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각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막 흔들어대면서 부정선거를 그동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했던 게 사실 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를 휘어잡아놔야 그래야지 선거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유권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찍소리 못할 거다.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은요, 정치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보수 대통령이라 그러면요, 조중동이 나서서 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관권 선거다. 이렇게 사설로 쓰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찔끔거리면서 이거 일정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럴 기미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보수신문 조중동 다 사설 썼어요. 제가 다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선대위원장이냐 뭐 이렇게 사설 쓰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어요. 윤 대통령한테 귀틀막 대통령이라고. 상대편에 국민이 얘기할 때는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거는 관권 선거야 하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엔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남의 입은 틀어막고 자신의 귀도 틀어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싶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거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가가지고 윤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GTX 비노선 착공식이거든요. 근데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GTX는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30분도 안 걸린다고 얘기하면서 노래 2곡만 들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습니다. 완공이 아니라 착공이에요. 경인선철도 지하화는 2026년에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위에 상부 공간은 주거상업 문화환경 뭐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인천 신항 제1부두하고 제2부두에 1조 원을 들여서 스마트 항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항만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나 이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런 식이에요. 발언들이. 그리고 한국 마일리지는 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항공 마일리지까지 대통령이 챙겨드린지 모르겠는데 단 1마일의 피해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만 죽게 해야 그게 주는 거지. 너도 죽게 다가 죽게 뭐 그거는 생색도 안 나요. 생색도 안 나요. 아까 제가 한국일보라고 했는데 정정해 드릴게요. 중앙일보죠. 대통령이 여당 선대본부장인가 중앙일보 사설이죠. 중앙일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가장 기치를 내걸고 있는 중앙일보조차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총선이 33일 남았잖아요. 8번 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을 계속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염치가 없는 게 박근혜 보수정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 전 2달간 이런 비슷한 거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2달 전이었어요. 그때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억나시죠? 예. 각 지역마다 기업들하고 엮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요 대도시에 만들었잖아요. 거기 방문하는 명목,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같은 보수정부입니다만 염치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지금 없이 선거 전까지 앞으로 8번을 더 이런 식의 퍼주기 선거운동을 아마 더 접하셔야 될 겁니다. 염치, 상식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금 윤경호 소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전에도 총선 앞두고 대통령들이 지방 가고 그래서 막 그 말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찾아보니까 선거 2달 전에, 그러니까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8번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제 인천까지 해서 18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앞으로 8번을 더 한다고요? 거침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막 밟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아니죠. 말을 좀 그렇게 했다고 탄핵당했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무슨 말을 했길래 국회가 탄핵까지 했는지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 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바로 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어요. 저 단발성 발언 하나 합법적으로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싶다라고 예. 하는 말 때문에. 지금은 이 발언보다 제 평가하기에는 100배, 1000배 더 심한 선거운동입니다. 사실 말 한마디 갖고도 탄핵을 심지어 국회에서 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아마 공천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세 수위를 더 높일 텐데요. 정확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이 메고 목이 잠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잠깐 얘기하면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이죠. 2020년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 검찰위에서는 3대 중점 단속 사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꼽았다고 하거든요. 경향신문이 아까 귀틀막 대통령이라는 표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요. 부메랑이 된 그 말이 윤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사설이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는 선거범죄 엄정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까 최상무 사건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 검사 출신 정말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출신, 검사는 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지금 사실 좀 의심이 많이 가요. 정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됨으로써 검찰은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전에 윤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뜻이 이거였나요? 김태성님, 총선 공약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가관인데 중요한 건 주어가 빠졌고 시기가 없어요. 누가 언제 하겠다는 거지요? 산이조아님, 많이 궁금한데요. 돈은 어디서 나서 펑펑 퍼주나요? 자기 재산, 처가 재산 다 파나요? 서동원님, 윤석열한테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를걸요. 반딧불님,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저것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방금 그분 말씀에 제가 이어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 탄핵도 있고요. 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던 촛불 시위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서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이건데 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이렇게 짓밟고 다니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과연 저항권을 표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200석 이상 확보를 하면 대통령이 툭하면 행사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흔히 말하는 재표결을 요구하는 이것도 봉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경험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국민들이 과연
이 저항권이라는 걸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요, 촛불 들고 시위하는 것 말고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앞으로 33일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로 이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로 행사하는 이걸 거대 정당들의 뭐 공천 갈등, 어디는 뭐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고 어디는 막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고, 이거에 지금 함몰돼 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 이걸 싹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정권이 얼마나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해왔는데 그걸 국민 여러분이 잠시 잊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게, 아까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상태인데도 몰래 빼돌려가지고 호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장윤배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통계를 정확히 보니까 필요한 재원이 925조네요. 물론 이 중에 622조는 반도체 투자 뭐 이런 거 관련이니까 300조 정도 원인데, 우리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예요? 660조, 659조거든요. 이게 감당이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악을 하는 이유를 알겠는데요. 장미 변호사님, 이번 총선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선거가 없지요. 그렇죠. 예. 이번에요, 제대로 심판을 못하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봅시다. 지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심판할 기회마저도 사라진 상태로 3년간 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폭주할 겁니다. 저는 폭주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모든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1.4%. 이건 IMF나 2009년도에 유럽발 경제 위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일 때 제하고는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모든 품목에 플레이션이란 걸 붙이더라고요. 밀크플레이션. 과일은 제대로 잡을 수나 있나요? 34년 만인가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군대에 아들 보낸 어머니들 지금 잠 잘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전쟁 운운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평화 어떤 갈구하는 정책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다는 이유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점한다? 답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기도 싫고요. 어제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께서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당년 96인데 손명순 여사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취재했을 때 보면 참 조용하게 내조하는 분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좀 재미있으신 분인데요. 아주 대학생 때 손명순 여사 만나서 거의 뭐 1년도 연애 안 하고 결혼을 하셨죠. 그런데 기자들이 있는 데서도 꼭 맹순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손명순 여사를. 그래서 우리 이제 기자들이 그 옆에 모시는 분들한테 저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안 돼. 뭐 그러셨는데 잠깐 손명순 여사님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손명순 여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참 넋이 빠진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김영삼 대통령과 이렇게 뽀뽀하는 모습은 참 오랫동안 그 회자가 됐어요. 네, 아마 저 때가 무슨 특별한 날이셨던 것 같은데, 네, 참 한 세대. 근데요, 이제 손명순 여사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김건희 씨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범죄 혐의에 휘말리고 많은 국민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 부인이 이 나라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호불호는 있었을 수 있지만 뭐 이른바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았었잖아요. 당시에는. 좋아하는 국민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랬던 호불호는 있지만 이렇게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그것도 대통령 임기 중에 그러니까 임기 전에 뭐 문제가 있었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임기 중에 뭐 누구한테 명품백을 받았다던가 이런 거 가지고 범죄 혐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영부인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그 검찰이 결국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런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를 맡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고 참 그러니까 저는 그 손명순 여사 보면서 이호 여사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이호 여사도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국힘대중 전 대통령 옆에서 헌신하고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니 사회적으로 보면 이호 여사가 남긴 족적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얘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두 분이 좀 다르셨죠. 이제 이호 여사는 사회운동가 출신이니까 그렇죠. 참여도 예. 좀 열심히 하셨고. 근데 윤경호 소장님, 손명순 여사가 평생을 김영삼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그 정치적 조언이나 이런 것을 삼가면서 또 뭐 듣기 싫은 소리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딱 한 번 대통령한테 좀 뭐라고 그럴까 대들었다고 그럴까 그런 적이 딱 한 번 김현철 구속할 때 그때는 막 울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리고 또 최영우 의원이 3당 합당 때 나 못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설득해가지고 설득을 같이 끌고 갔다 이거 있죠. 예. 저도 정치 초년병 시절에 기자 초년병 시절에 그 정치부 일본 말로 아사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상도동 저도 뭐 들락들락 한 적이 있었는데 가면 항상 된장국에 밥 그거 다 손명순 여사가 직접 만드셨다 뭐 그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제 그때 어려웠을 때는 민주화 운동하던 동지들이 밥을 잘 못 먹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밥통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아무나 와서 누구나 많이 와서 먹으라고. 먹을 수 있었죠. 예, 기자들이든 그러기도 뭐 하고. 저기든. 아까 저 김건희 배우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어찌됐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이 지금 폐기됐잖아요. 부결됐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채 양명주 중에 이채 빼고 양명주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다 특검할 수 있는 법을 추가 발의. 그러나 뭐 이제 남은 임기 얼마 안 돼서 의미는 아니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장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제 이채 양명주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물론 앞으로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초반에 조금 여러 가지 지지율이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공천 파동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마다 왜 좀 더 치열하게 왜 좀 더 죽기 살기로 싸워주지 못했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하면서 기자들 만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회의 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못하는데 민주당이 왜 정확하게 공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주당은 그런데 대통령 탄핵 이야기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의지는 갖고 있지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건 슬로건이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입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런 거예요. 선명하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울림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지방선거도 없는 줄 알았는데 헤아려 보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임기 지방선거. 말이긴 하지만 있어서 근데 그건 너무 또 임기 말이어서 뭐 그렇죠. 예. 사실상 이번 총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일부에서 정말 이채양 명주 종합판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시간이었고요. 2부에서는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양평을 찾아갔지요. 양평 고속도로 의혹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죽기 살기로 의혹 파헤치기 앞장서고 있는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만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이어갈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윤경호 소장님, 김성한 평론가님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파탄입니다. 지금 사과 한 알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 넘습니다. 과일 중에서 우리와 가장 친숙한 사과, 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할 줄 몰라서 사과값이 이렇게 올랐다. 그런 농담까지 시중에 놔둡니다. 2월달 소비자 물가가 3.1% 올랐습니다. 노동자 실질 임금은 1.1% 줄었고 실질 소비 지출도 3.4% 줄었습니다. 경포대란 말을 아십니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경제가 파탄날 지경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도 너무나 지나치다면서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이냐며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주의도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채 양명주 기억하고 4월 10일 그날까지 지치지 맙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준혁 교수님이 이수정 후보와 이제 붙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수정 후보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좀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았나요? 예, 뭐 명품백 관련해서 약간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잘못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명품백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는 뉘앙스인데 난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정서와는 좀 어긋나는 발언들이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데 이수정 교수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그건 좀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만나본 그 수원 그 정지역 광교 영통 지역의 메탄 지역의 많은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정 교수하고 좀 다르네라고 하는 지금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 분명 사실. 네. 쇼츠 영상 만들어서 보내주신 광주 한시민님, 초록동 여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 죽기 살기로 파헤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얼굴 한번 좀 오고 더 타신 것 싶었습니다. 같은데. 예, 뭐 거리를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겨울에도 좀 탔습니다. 요즘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채 양명주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데 이채 양명주 그 운동 우리 정어리 TV가 맨 처음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정어리 TV 쪽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시작했는지 헷갈려가지고
사실 저는 모든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공익제보는 출처를 꼭 정확히 밝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그분들의 수고잖아요. 귀한 수고. 근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등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출연을 계기로 정확히 파악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 시작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게 일파만파 100만 정어리 때처럼 100만, 1000만 이체 양명주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리멤버 디퓨저까지 보니까 제가 방금 사진도 찍어놨는데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고 고마운 이체 양명주 캠페인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이체 양명주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모두 다 기억하자라고 디퓨저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안진걸 소장님 오시니까 이체 양명주 지금 우리 이제 정어리원들은 다 하나씩 구해서 또 책상이나 거실이나 이렇게 두고 기억하고 있고 예. 또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팬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회원들 몇 분이 힘을 모아서 이 뜻을 좀 같이 나누자. 예. 그렇게 해서 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조형래님, 김일웅님, 박경은님, 박정묵님, 백구님, 수산나님, 미국의 엔지님, 착한 악마님 이렇게 뜻을 모아서 100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구교형 기자 아시죠? 예. 경향 TV. 경향신문의 구경 기자. 그래서 10개를 전해주면서 좀 알려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또 여러 군데 또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안진걸 소장님한테 좀 전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어디 내가 전해주겠다. 거기는 저 몇 개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부 제공도 받고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민생경제연구소도 100개를 살려고 합니다. 또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공 받는 건 받는 거고 또 사는 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명께님이 좋은 책을 쓰면 이렇게 후배들한테 책을 나눠주시잖아요. 선물로. 그러면 책이 좋으면 본인들이 더 사서 또 이렇게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도 100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요 어떤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잘 보는 데도 놓고 예.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갈 때마다 그 앵커 그 진행자한테도 선물로 주면서 아이고. 가급적이면 눈에 좀 띄게 좀 해주라. 구입은 9,900원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어리 TV 쇼핑몰에서 이렇게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체 양명주 운동이 더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때까지 기억해야 되고 꼭 총선 끝나고 나서라도 이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는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이건 의혹도 아니죠 뭐. 사실이죠, 사실. 사실이니까. 예. 카톡 보고 명품 올라올 때만 불러드려서 받은 건데요. 메시지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 5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운이 딱 떨어져서 이체 양명주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고발 사주 이것도 반드시 밝혀내야 예,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재밌는 게 이제 원래 시민들께서는 항상 집단지성이잖아.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들도 그렇고 이체 양명주를 오특고 전해라고 하는 또 집단지성 하나 또 발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체 양명주가 술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운율이 맞잖아요. 술과 관련 비슷하게 이체 양명주를 오특고 전해 마치 전에 먹는 것처럼. 예. 근데 오특고전이 뭐냐면 오는 오송 참사. 아. 특은 특수활동비. 아. 윤석열 한동훈이 특활비. 검찰에 있을 때 예. 무려 110억을 예. 저는 분명히 윤석열이 가장 자기 아끼는 정치 검찰짓 열심히 하는 후배들에게 대량으로 살폈다고 봅니다.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했는데 윤석열 성격상 안 챙겨줬을 리가 없습니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대검 감찰부장한테도 조금 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민원실에도 일부 줬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고는 고발사주. 예. 오특고전입니다, 여러분. 고발사주의 주범은 그러니까 이체 양명주는 오특고 전에다가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예.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들을 챙겨 떼놓고 가장 고통받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오송 참사 유가족들, 전세 피해자들은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무슨 법 개정안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했죠. 거부를 건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이. 그다음에 전세 특별법도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되면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짓말이라는 게 이채 양명주와 오특고전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 그래서 오특고전은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래요? 아닙니다. 아주 운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특고전. 네. 오케이. 한번 그것도 같이 운동을 예. 해봅시다. 또 진화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실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맨 처음에 제기를 한 거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 출마하는 거를 보면서 저것도 하나의 도피청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심판을 당하겠죠. 하지만 야당, 제1야당 대표를 굉장히 괴롭히고 음해하고 또 폄하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떨어지면 자기의 경쟁자인 한동훈, 오세훈에 비해서 당에 기여했다라는 걸 노리고 기항으로 간 거죠.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곳으로 정말 이재명을 괴롭히는 목적 하나로 간다는 게 이게 정치 도의나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딜 가도 심판받는 분이거든요. 제주도민들의 지금 분노와 실망도 매우 크거든요. 예. 오죽하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올라와서 다음 주에 개항을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 하시겠다. 제주도 좀 망쳤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벌써 개항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도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럽니다. 전세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왜 연고도 없는 개항을에 가가지고 정치활동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다음 주에는 양평 고속도로 고속도로 게이트 대응팀이 개항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예, 양평 군민들이랑 같이 아니 당신은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파행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 근데 왜 정계 은퇴를 안 하고 정치 생명을 내놓겠다 해놓고는 정치 생명이 수십 개나 되나 보죠? 또 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개항을에 가서 자 당신이 했던 가장 최고의 거짓말 거기가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어떻게 개발하냐고 기자들을 수백 명을 앞에 두고 그 이야기할 때 그것도 이렇게 숨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 큰 소리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어떻게 개발합니까?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가봤잖아요. 선산과 조상묘는 200~300m 떨어진 산속 깊숙이에 정말 호화롭게 다시 조성되어 있고요. 2,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강상면 병산 일대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은 선산과 조상묘가 아닙니다.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개조심 팻말이 있고요. 강아지들, 칠면조, 그다음에 흑염소까지 뛰어놀고 있고요. 창고도 다 지어놨습니다. 어느 선산에 창고가 있고 아니 어느 조상묘에 선산이 있고 개조심, 칠면조, 흑염소가 뛰어놀고 있습니까? 근데 원래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인데 도로까지 다 나눴습니다. 그건 이미 김선교 양평군수 시절에 이미 그 지목이 변경되는 특혜를 이미 누렸고 도로까지 떨어져 있는 특혜도 누렸고 길도 아닌데 그 다음에 선산과 조상묘가 아니고 이미 개발을 앞두고 뭐 예를 들면 칠면조, 흑염소, 개 등이 뛰어노는 곳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산비탈이어서 개발 안 된다. 또 거짓말 가보시면 산비탈도 아닙니다. 약간의 언덕백이고요. 도로 바로 옆에가지고요. 종점이 그리 들어오면 뭐 집값은 저번에 뉴스타파가 감정평가사다라고 감정했던 29필지가 125억이었는데 당시에 지금 아마 더 뛰어 있을 거고요. 실제 종점이 뚫리면 125억이 뭐 500억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일대의 땅들이요. 예. 안 소장님께서 이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계속 파헤치셨는데 그때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얘기하셨는데 그 뒤로 혹시 원희룡 장관이 이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더 커진 어떤 그런 것은 찾아내신 게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본인은 몰랐다고, 아예 몰랐다. 거기가 김건희 여사 땅 있는 거 자기 몰랐다 그랬는데요. 지난해 7월에 원희룡 장관이 큰 소리 쳤던 내용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실까요? 예.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예. 쳤거든요. 그 뒤로 조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예. 본인은 그 이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개발합니까? 그다음에 또 상임에서는 산비탈인데 개발합니까? 그러면서 뭐 쓰레기 땅이라는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아니 장관님 쓰레기 땅인데 왜 이렇게 다 사놨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6월 3일 날 작년 5월에 민생경로로 공익제보가 옵니다. 예. 양평 주민들, 양평의 전 공무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6월 3일 날 오마이뉴스 TV 가서 처음으로 이제 터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준호원실에서 이제 또 연락이 옵니다. 이게 이미 2020년, 22년 국정감사 때 이쪽에 김건희 여사 땅이 대통령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실에도 들어있고, 대통령 후보실에 들어있고, 그냥 재산을 공개하게 됐잖아요. 고위공직자들 또 후보들도. 그다음에 대통령 1년차 재산 신고도 들어있었고 올해 2년차 재산 신고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3년차죠. 그러니까 이미 재산 신고 목록에 들어있는데 강상면 병산 일대 땅이 12필지가 그걸 인수위 총괄본부장이었던 온일용, 그다음에 선대위 총괄 정책본부장이었던 온일용 후보 시절에도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인수 시절에도 공개가 됐거든요. 몰랐다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고요. 한준호 의원이 쐐기를 박습니다. 예. 아니 여기는 왜 지목이 다 산이었는데 원래 다 대지로 바뀌었냐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땅값 실제 50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면서 온일용 장관들 보여줍니다. 아예 차트로. 강산면 병산리 1000-12번지 일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게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을 최소 2022년 국정감사 때는 알았고요. 그 전에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재산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고 예. 그 전에 후보 시절에 본인이 선대본 정책총괄본부장이고 더욱이 부동산 이슈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양평 공흥지가 강산면 병산리 땅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 확실히 한준호 의원이 강산면 병산리 1000-12번지 일대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라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몰랐네. 우리는 몰랐다. 근데 종점이 어쩔 수 없이 용역사가 틀작에서 튼 것뿐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뺌을 한 거죠. 혹시 그 뒤로 지금 이제 꽤 흘렀는데 새롭게 추가로 밝혀진 내용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일 궁금한 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노선 변경 과정에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좀 양심 제보를 한다거나 내부 고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직은 권력 서슬이 시퍼래서 못하고 있을 걸까요? 뭐. 예, 아직까지는 뭐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 그 무음공천을 해가지고 막 조용히 김건희, 윤석열 일가에 협조한 사람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 부결되니까 이제 몇 명 자르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 후로도 사실 밝혀진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백문 앵커님하고 저번에 방송 때도 한번 총괄했는데 그 몇 개월이 흘렀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유명한 온일용이 백지화선언을 할 때 보면 노란 종이를 꺼내서 예, 메모지를 예. 꺼내면서 읽으면서 이제 그건 저희들이 그때 방송 만들었는데 한번 환기시켜드린 겁니다. 지금 시점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노란 봉투를 꺼내면서 읽으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에서 용산 총독부에 전화를 받고 메모를 한 걸 그대로 읽어버린 거죠. 본인도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다본 다음에 백지화합니다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거죠. 특혜가 걸리니까 못 먹는 거 나 원래 주인들한테 줘야 될 것도 야 그것도 백지화 버려. 내 특혜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밝혀졌냐면요. 민주당 허영 의원이 입수한 공문을 보니까 용역사가 3월 29일 날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2022년.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예. 인수위가 맹위를 떨치던 인수위가 3월 18일 날 출범했고 용역은 29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용역사가 4월 초
4월 5일쯤에 5, 6일도 안 된 문서를 보니까 그 문서가 공개가 안 됐던 문서입니다. 근데 새로 공개됐는데 보니까 이미 거기에 종점부를 변경한다는 검토안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10일쯤에는 항공사진까지 찍어가지고요. 김건희 로드에 김건희 윤석열과 땅에 종점을 항공사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총괄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인수위 총괄간사였던 이철규, 정말 윤핵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용역사들과 모종의 교감을 한 것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용역사가 갑자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용역사 그 간부한테 상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장에 갔냐? 예, 한 번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고 종점을 변경한 겁니다. 수십 년간 양평군, 경기도, 도로공사 여기서 사전타당성 검사까지 다 거치고 KDI 기재부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소 10수년 많게는 수십 선간 해가지고 겨우 통과된 아닌데 용역사 간부가 자기가 한 번 가고 결정했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거짓말로 밝혀진 게 본인이 간 것보다 전에 문서에 보니까 아예 종점부를 변경하는 검토안이 거의 5, 6일 만에. 예. 그러면 이건 인수에서 극소수가 추진했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그다음에 인수위 총괄간사인 이철규 그리고 인수위 총괄 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이런 사람들 선에서 논의가 됐을 거다.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진술이 2개가 나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내가 선대위 총괄했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6번 국도로 가서 예. 그다음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거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도의 정체를 다 뚫는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인수위 때 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에서 단 한 번의 논의도 민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윤석열 정권을 맹비판하고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신용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 청년위원장 했던 분인데 예. 이분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약간 정책 전문가, 이분이 정책 전문가예요. 이분도 증언을 합니다. 내가 공약 담당자였고 정책 담당자였는데 단 한 번도 이야기 없었다. 이건 무조건 인수위에서 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제 국토부하고 LH 직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양심선언만 남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거의 95%까지 밝혀냈는데 아직은 서슬퍼르니까 진술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의 성과는 용역사가 2개거든요. 이게 공동 용역이거든요. 20억을 받았는데 경동하고 동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용역사 2곳이 합의해가지고 그 종점을 변경했다고 국토부에서 떠넘겼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동해 종합기술 간부가 나와가지고 사실 우리는 몰랐어요. 경동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몰랐으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메인 용역사인 경동이 튼 건데 공동 용역사까지 제쳐놓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고 튼 건데 또는 진짜 100번 양보도 딱 한 번 가고 튼 건데 그것은 인수위의 실세 정도가 거의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이철규급 정도에서 문제 제기를 틀자고 제시를 했거나 또는 묵인을 했거나 이런 술수를 벌였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님 저도 고발해야겠네요. 이재명 대표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여되신 분 아니냐. 원희룡 장관이 된 다음에 대폭 노선이 변경되었다라고 사실 그건 언론 보도도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고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우리 안진걸 소장님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나중에 그게 불씨가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정말 유태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던 나치 전범들 이스라엘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 찾아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찾아내고 있는 그럼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전범을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기소한다고. 예. 예.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독립운동가들도 그 암울한 시기에 야 그거 더해서 싸우면 뭐하냐.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친일로 돌아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되겠구나. 이제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겨낸 사람들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그 독립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우리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을 해야지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응원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크림소다님, 짱돌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나 제자리에 갖다 놔라. 서연아님, 천사 앉은 걸은 절대로 앉을걸? 이은주님, 오특고전 안주로 이치양명주 한잔하기 딱 좋은 불금입니다. 이은주님, 이치양명주 술 아니라니까요.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콩이맘님, 안진걸 소장님 넘넘 멋지세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참 이번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 출마할 거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뭐 사실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좋은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고 그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같은 세력이 찬탈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할 사람은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좀 제도 정치가 예전부터 생각하면 안 맞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그래도 심판하고 퇴출시키고 탄핵 퇴진 때까지는 다른 건 한눈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황 아직 탄핵 퇴진 퇴출 심판도 안 됐는데 저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은 또 그동안 했던 저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좋은 사람들 들어가셔야죠. 뭐 부승찬 박사님이나 김준혁 교수님과 아까 쇼츠도 했는데 예. 우리 정어리 TV랑 인연이 있는 분들도 많이 되시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들어가고 또 밖에서 저같이 또 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연락이 조금은 왔는데 정중히 사양했고요.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양평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가셨나요? 예, 맞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강상면 병산이 1000-12번지 그 현장에 예, 가는 거기까지 겁니까? 오셨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어제 발언한 예. 게 그 현장에서 한 겁니까? 두 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 들어볼까요? 잘하신 게 예. 현장도 오고 농성장도 오시고.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양평에 왔는데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안이 원래 검토한 대로 예비 타당성까지 다 통과됐고 모두가 공감하는 10수년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정말 제가 어제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먹어라 이런 겁니까? 한번 반대했으니까 너네 한번 혼나봐라 그런 것입니까? 저건 현장에서 하는 예, 겁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예. 저 말씀하실 때 이제 웃음과 예. 박수 응원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뭐 먹으라가 뭐죠?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 우리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자기가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면 되는데 꼭 주인 거라든지 공공의 것을 야, 엿먹어 하면서 망쳐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풍자를 해주신 건데 박수가 쏟아졌고 아주 본질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죠. 그래갖고 오죽하면 이제 시민들께서 이런 피켓도 보면 고속도로 국정농단은 거의 이것은 정말 윤석열 탄핵 사유다. 예. 최상병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수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조 바이든이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계속 탄핵한다는 이유가 아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나 이렇게 공적 권한을 사적 탐욕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는 이건 집권 전에 주가 조작이나 잔고 조작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민들이 현장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해주셨고 더욱이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그 1000-12번지 그 현장까지도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땅도 이렇게 둘러보시고 제가 여기서도 최재관 전 여주 양평 민주당 전 위원장 지금 이제 후보니까 위원장을 사퇴했더라고요. 최재관 후보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님, 예.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요즘 활동 열심히 하시는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뭐 저 여현정 군의원, 뭐 채무 군의원 등등등 이제 맞이했는데 대표님이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본인도 이제 공부를 더, 왜냐면 이게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우리 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약간씩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이 마구마구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를 엄청 하고 가셔서 저 양평군청합 농성장에서 저 발언하신 건데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제 언론 보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때문에 여러 이제 좀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주춤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컷오프 되거나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하고 싶겠어요. 일시적으로는 지지를 안 하거나 철회했던 분들도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는 윤석열 심판 분위기, 예. 윤석열 그동안 한동훈 심판 이슈가 되면서 아마 지지율도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번에 심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아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는 민생경제 관점에서도 아까 백운경권님께서 사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실제 지금 신선식품이 지금 올해 4분의 1분기에만도 벌써 지금 40% 안팎, 신선식품만 20% 안팎이 뛰었고요. 사과 하나에 5천 원이 과일은 40% 안 뛰었고요. 사과는 지금 10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뭐 귤도 막 한 박스에 3, 4만 원씩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식료품비 지출을 무려 3%나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거 사주시던 분들이 미안해, 딸기는 못 먹어. 또는 좋은 계란 사주던 분들이 미안해, 유기농 아닌 계란 먹자. 뭐 이렇게 되신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사주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달 동안은 민생경제 파탄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꼭 이건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그럼요. 캠페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유권자, 주권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민생 얘기하니까 우습지도 않습니다. 예, 뭐 거의 1,000조를 쓰겠다는데 1년 예산이 600조인데 어떻게 1,000조를 씁니까? 그리고 작년에 세수가 52조 급감했고 올해도 그럴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면 안 되죠. 관건 선거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어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확대하겠다는 거 제가 요구했던 거 작년 말에 거부를 하더라고요. 정부 여당이. 그리고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제 확대하겠다는데 거기에도 3조 정도가 들거든요. 예. 3조 없습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왜 학부모들이.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 안 소장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제기해 주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고 예.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면서 민생 얘기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 1번지에 자주 나와서 네네네. 그런 말씀도 좀 전해 예,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예, 오특고전. 예,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 슈퍼챗 보내시고 또 댓글 보내시면서 많이들 화답을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님,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민주당 몰빵 투표로 심판합시다. 이채양명주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힘냅시다. 모든 민주진영 동지님들 사랑합니다. 천명님, 최열공이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소병률님 10,000원 보내시면서 사과 한 알값. 예, 정말 사과값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사과가 사실은 제일 친숙한 과일 아닙니까? 아, 그럼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과일 중에 사과, 배보다는 사과, 그 다음에 거의 딸기, 포도, 수박급 아닌가요? 사과가? 그러니까요. 제일 친숙하고 어디 허름한 술집 가도 안주나 후식으로 항상 주는 게 사과 아닙니까? 또 식당에서도. 유춘실님 5만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원희님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이경수님 저런 식으로 검사 시절에 얼마나 무도하게 잡았을지 한심합니다. TV 김돈가스님 어제도 보내셨는데 상식을 초월한 윤정부의 무도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경희님, 보수형님 TV님, 소병률님, 보수형님 TV님은 여러 번 보내셨네요. 콩이맘님, 분노 유발자의 종착역은 어딘지 알 것이다. 변함없이 님도 분노 릴레이 참여하셨고요. 착한 악마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블루토파즈님, 원희님, 보수형님 TV 변함없이님 계속 분노 릴레이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목소리가 결코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정어리 특파원 신청을 받았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선진님, 경기특파원, 김요맹이님, 지우아빠 헬리님, 경기 북부 쪽입니다. 경남 진주의 스트롱데드님, 브루스님은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는 분이고요. 울산의 신미현님, 경북 의성의 김이룩님, 전라남도 완도의 최형두님, 해남 배추도사 이택형님, 전라북도 전주 장재민님, 겨울 하늘과 별님, 시사 호남 편집국장이신 김근철 기자님, 육회 상쾌 통쾌님, 남자친구 상식이님, 오늘 14분 지역 특파원 선정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해 드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역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또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될지는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께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안 남기고 그냥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제가 특파원 선정에서 말씀드린 분들은 이메일로, 지금 저희 이메일 나가지요? 이메일로 전화번호,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념품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혹시 내가 신청했는데 오늘 발표에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착오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지메일, 이메일로요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추가로 혹시 나도 생각이 있다 하는 분들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혹시 만약에 특파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따로 연락해서 여쭤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현장 민심 소리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어리 특파원을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생생한 민심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시죠? 맞습니다. 예. 100만 정어리 때 빨리 달성하시고 예.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 특파원들까지 예. 전 세계 한 1000여 명의 특파원 정도도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정치 1번지 보시는 분이 해외 41개국에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되는 대로 또 거기 교민들도 우리 그 외국에 사시는 분 가운데 활발하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특파원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하필이면 우리 교민이 그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인들만 사는 곳에 네. 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4월 10일 총선까지 41만 목표로 삼았다가 또 우리가 더 많이 연대해서 싸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대 운동 펼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 오늘 오신 기념으로 이채양 명주 이 디퓨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 선물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데 연대하면 좋을 곳에 얘기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100개 잘 구입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큰 힘이 나네요, 여러분. 정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안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런 이채양 명주 운동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그 열정과 헌신에 저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지난 일주일 힘든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흥분을 자제하고 좀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이 정부의 무도함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말에 제가 좀 더 수양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더욱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